빠이솜입니다. 오늘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9위 팀 낭트의 깊은 수비에 고전을 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던 것인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오늘 4-3-3 포메이션으로 징계를 받은 잔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 대신 아르나우 테나스에게 골문을 맡기고, 수비수로는 아치라프 하키미와 부상에서 회복한 주장 마르퀴뇨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루카 에르난데스를 세웠으며, 중원은 마누엘 우가르테와 비티냐, 카를로스 솔레르로 구성하고, 스트라이커로 앞세운 음바페의 좌우에는 이강인 선수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내세운 변화된 전술로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는 낭트의 수비에 고전하며 어렵게 끌려가던 중 바르콜라의 선제골이 터져 쉽게 풀릴 줄 알았으나 낭트의 회심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정말 어렵게 풀려갔는데요. 그러나 우리 이강인 선수의 세트피스 킥을 기점으로 극적인 결승골이 들어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팀의 전제 조건인 계속되는 어려운 경기 스케줄 가운데서도 선두를 유지하는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은 다행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색적인 부분은 우리 이강인 선수가 최근 중원에서 계속 활약했던 것과는 달리 우측 윙에서 공격적 포지션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페인 매체 마르카가 지적했듯이 다양한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로 인한 부분과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한 컨디션 조절,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의 출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이강인 선수 역시도 번뜩이는 센스는 변함없었지만 평소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은 오늘 경기의 핵심이 바로 이강인 선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낭트를 상대로 큰 어려움을 겪은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8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부상 선수 없이 경기를 마쳤다면서 오늘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 역할이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파리의 엔리케 감독은 기존 팀의 우측 윙어를 맡고 있던 우스만 덴벨레와 같은 돌파형 윙어가 아닌 발밑으로 볼을 요구하는 스타일의 미드필더인 이강인을 더 선호하였는데, 후반전 덴벨레가 교체로 기용되었을 때는 이강인을 중원으로 이동시키면서 이강인에게 전반전과는 달리 볼 소유를 하며 깊이 내려가는 플레이로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모든 교체 카드를 다 사용하면서도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만큼은 절대 빼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전에는 우측 윙어로 매서운 공격을 맡겼고, 후반전에는 좌측 미드필더로 경기를 조율하고 볼을 지키는 플레이메이킹을 요구한 것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오늘 이강인 선수가 가진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최대치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일반 매체들의 평가는 통계 매체들의 평가와 조금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오늘 이강인 선수에게 7.8점이라는 팀 최고 평점을 부여하였고, 또 다른 매체 판map은 선제골을 득점한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한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인 7.7점을 부여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 중 2번의 드리블 돌파 성공과 3번의 기회를 창출해냈다는 부분이었으며, 기대 어시스트 0.33을 받은 그의 번뜩임은 여전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경기 중 음바페와 콜로무아니를 향하는 절묘한 공간 패스는 역시 이강인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면들이었는데요. 반면 골닷컴은 오늘 이강인 선수에게 음바페와 같은 6점이라는 무난한 평점을 부여하며 근면함과 기술적인 부분은 뛰어났지만 마지막 볼 처리가 아쉬웠다 평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 90미닛은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저조한 평점을 매겼습니다. 오늘 음바페에게는 심지어 평점 3점을 부여하였고, 이강인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였는데, 평가 내용에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강인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했다는 기사는 그가 파리 공격진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는데 크게 눈에 띄는 장면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강인의 테크닉적인 부분은 분명 뛰어나지만 그의 기술에 비해 마지막 볼 처리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실력적인 부분은 유럽 최정상급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래도 오늘 이강인 선수의 부진은 콜로무아니의 결승골의 기점이 된 결정적인 세트피스 킥 한 방으로 충분히 만회가 되었는데요. 아스 프랑스는 이강인의 킥이 루카 에르난데스에게 정확히 연결되어 슛으로 이어졌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콜로무아니의 리바운드 슛이 결승골이 되었다면서 이강인 선수의 킥을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정말 완벽한 킥이었는데요. 이런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파리 팬들 역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궤적이다. 정말 날카로운 킥이다. 이강인은 더 업그레이드되면 크랙이 될 것 같다. 은바페 왕과 어린 왕자. 이강인의 프리킥은 거의 배달 수준이었어. 강인이가 콜로무아니에게 패스한 건 정말 멋졌는데 아센시오가 골을 못 넣어 아쉽다. 강인이의 아주 좋은 게임이었어. 이강인의 이 패스 봐봐. 와우. 강인이는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해야 해. 숭고한 플레이. 난 강인이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지 벤치에서 시작할지 궁금해. 어쩌면 비티냐 대신 중원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 오늘 파리는 엔리케 감독의 명확한 전술 체계가 인식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더 어수선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덜했는데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주중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리케 감독 또한 오늘 경기 종료 후 이미 수요일 경기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경기를 뛴 이강인 선수는 어쩌면 이번 주 중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또 한 번 팀의 중요한 키 역할을 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팀의 우측 윙어인 우스만 덴벨레의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 징계 때문인데요. 카날 서포터즈는 이강인은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뛰어난 세트피스 능력을 선보였고 완벽한 킥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경기에서 이강인과 우측 윙백 하키미가 보여준 모습은 훌륭했고 우스만 덴벨레의 출전 정지를 앞두고도 안심할 수 있는 호흡을 선보였다 평가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우측 윙으로 선발 출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강인 선수를 교체하지 않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으나 팀의 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거니와 엔리케 감독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재능들이 모여있는 팀에서도 계속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을 보는 재미는 손흥민 선수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즐거움을 주는데요.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기술적으로 전혀 뒤지지 않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부분인 것이죠. 미국의 이센셜리 스포츠는 이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데뷔 4개월 만에 리오넬 메시와 비교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후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파리 생제르맹 최초의 한국 선수인 이강인의 유망함이 그를 메시의 희망적인 대체자로 바라보게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 토트넘, 에스턴 빌라 등에서 활약하였던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의 전문가 다비드 지놀라가 바로 그런 주장을 내놓은 사람인데요. 지놀라는 메시의 왼발은 마법과 같은 수준이었다면서 그런 메시를 대체하기 원했던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영입하였는데 이강인의 왼발은 분명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아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출신이자 매 경기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전문가인 그가 이강인이 메시의 대체자라는 평가를 내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런 평가가 고맙기도 하지만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특출한 수준의 선수이고 놀라운 왼발을 가진 선수이긴 해도 메시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선수이기에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기사는 이에 더해 이강인은 파리에서 은바페의 새로운 동료이자 메시의 잠재적 후계자로서 현재 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며 고도로 숙련된 드리블러이자 윙어인 그는 아시아의 차세대 스타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축구 핵심인 골을 지키는 점유율 축구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특출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죽 이강인을 신뢰하면 9번 자리에서의 역할까지도 테스트했을까 싶은데요. 그 어떤 선수도 우리에게 선사한 적 없었던 경이로운 장면들을 유럽 최고 무대에서 뽐내고 있는 이강인 선수. 그런 그가 점점 더 팀 내에서 입지를 다져간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히 느껴지는 요즘이기에 그의 공격 포인트가 없이도 여전히 즐거운 주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